여우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셔요, 이 얘기도? 여우누이. 누이인데 여우야. 어느 부잣집이 있어요.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딴 집은 아들 없어서 난리인데 세상에 아들을 뚝 하나 또 아들을 줄줄이 짝짝짝 셋을 낳았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러니까 너무나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딸. 나 딸도 하나 있었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요. 네. 딸도 하나 있으면 어머, 근데 세상에 정말 딸이 딱 나왔어. 어머 너무 귀엽겠다.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너무너무 예쁘죠. 막 이래서 그냥 딸을 금이야오 그냥 막 키웠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서 열심히 키웠어요. 어느 날 이 집에 갑자기 밤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들이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안간에 가보세요. 소가 한 마리 푹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 소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벤츠 플러스 기중기 플러스 포크레인 플러스 소보르기니. 소르쉐. 소불기. 아니 왜 죽었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또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가 한 마리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 키우면 뭐해? 일 시켜야지. 첫째 아들 딱 야 무슨 일이지? 네가 오늘 잘 보고 망을 봐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망을 막 보는데 깜깜한 밤이 되는데 우리 그 귀여운 막내딸이 찰찰찰찰찰 귀여우더니 사방을 슉슉슉슉 이렇게 보더니 팔딱팔딱 뛰어온 놀이 확 돌더니 여우로 휘르르 변신하는 거야. 그러더니 얘가 씩 하더니 소 뒤로 가서 손을 소 똥 항문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간을 딱 잡아서 간을 쑥 뽑아낸 다음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이거 진짜 무섭다. 저 손에 피 묻었어, 종아리랑. 대박이다. 다 냠냠냠냠 먹었는데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다시 애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글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딸이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개가요 이렇게 돼. 아버지가 그 일 듣고 어떻게 했냐? 이놈의 새끼 이놈 네가 아무리 아버지가 화를 엄청 내고 어떻게 했냐? 얘를 쫓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날 둘째 네가 지켜라. 둘째가 또 착 지키는데 막내 동생이 막 나오더니 팔짝팔짝 뛰더니 여우가 막 뛰더니 또 손을 엉덩이다 쑥 집어들이 쑥 빼더니 냠냠냠냠냠냠 먹더라는 거야. 근데 진짜 잔인하다. 아침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둘째가 글쎄요 우리 막내가 글쎄요 와가지고 팔딱 벌려 이놈의 씨 내 이놈 하고 또 참았어요. 셋째 네가 지켜라. 셋째 아들이 또 보는데 진짜 시원해 팔딱팔딱 쑥 남당남당 또 먹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봤잖아 이미 자기가 봤는데 그대로 말하면 안 되겠는겨. 맞아. 이거 모르겠어요. 쫓겨나네. 이거 난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가 있다가요. 되게 푹 쓰러지던데요? 그래? 이게 무슨 명계지? 이게 무슨 명계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 얘기인데 장면 전환이 나와요. 여기 장면이 딱 끝나고요. 갑자기 장면이 휙 바뀌어서 집을 나간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가서 도사님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살아요. 도사님하고 살다가 도사님이 호리병 3개를 줘요. 이야기에서 다 들어보셨죠? 빨간 병, 파란 병, 하얀 병. 아무튼 뭐 호리병이 내가 들고 딱 막 와가지고 자 다시 자기 옛날 집에 가보고 싶은 거야. 다시 자기 집에 슉 갔더니 그 큰 집이 퇴락했어. 그대로인데 막 낡고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방 문에서 문이 삑 열리더니 아주 예쁘게 생긴 막내 동생이 어머 오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머머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봤잖아. 무섭지. 그리고 이 집이 이런 거 보니까 느낌이 알잖아요. 뭔 일 있었구나. 털나겠어. 그래서 둘이 야 도망가자. 그래서 둘이 막 도망가. 아니 오빠 어디 가세요? 어디 가니 이것들 하면서 핑핑핑 돌아서 여우로 변신해서 캉캉캉캉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큰일 나서 도사가 줬던 호리병을 휙 던지니까 파란 병을 들이 물이 이만큼 나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자, 질문.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질문. 셋째 아들도 없잖아요.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을 뺏겼나? 네, 소를 언젠간 다 먹었겠죠? 정답이에요. 네, 막내가. 엄마 아빠 것도요? 어머,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여우인 이 딸아이는 왜 다른 곳을 가지 못했을까요? 여우는 여기 먹을 거 없잖아, 이제. 뭐 나쁜 여우라 칩시다. 다 먹었잖아. 왜 여기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늘 앉아서 쉽게 감만 뽑아 먹었지 단 한 번도 사냥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살라고요? 뭘 사러? 어떻게? 왜? 처음엔 왜였겠지.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요, 성장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점점 잘못하면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애일 때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굳이 거리로 말하면 애와 나의 거리는 거의 떼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야 돼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붙어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자, 여우누이에서 여우는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여우는 그렇게 키워졌을까요? 아, 그렇게 키워져. 자, 첫 번째 소가 쓰러졌습니다. 첫째 아들 얘기를 들었어요. 모함 같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딸을 불러서, 야, 이러이러이 한다는데 네가 그랬대더라. 아빠는 믿지 않는다. 라고 딸에게 말했다면 그 딸이 그렇게 쉽게 여우로 맨날 팔딱팔딱 변신했을까요? 우리가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고요, 얘는 얘고요. 얘도 하나의 동등한 인격적 주체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 하냐면,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잘 알지 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더 잘 알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배 아파 내가 난 새끼 내가 더 잘 알면 안 돼요. 사랑하면 무조건 가까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서 얼만큼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데 또 정신적으로 유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게 뭐지? 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엄마, 아버지, 꼬마 아들인지 꼬마 딸인지, 일단 아이,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이렇게 넷이 살고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랑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슉슉슉. 할머니가 예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던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못 드시는데 저 철없는 것이 저러니 저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애를 없애자. 되게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지 말로, 그쵸? 밥상을 따로 차려. 그러니까. 차려주면 되지. 가난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인하고 둘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정말 원문에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으나 부모는 한 분밖에 없소. 그러니 우리 이 아이를 가져다 버립시다. 땅에 갖다 묻읍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좋아요. 아우, 이 부인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애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묻으려고 땅을 막 파요. 이렇게 큰 애기를, 이거 뉴스에 나올 겁니다, 진짜. 이 그림에서 가장 슬픈 게 어느 것인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뭐가 슬프세요?
아이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는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자기 죽이러 왔는데 이 애는 엄마가 뭐 하지? 아빠는 뭐 하지? 재밌는 놀이 하나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바라봅니다. 이야기 속에 아까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의 성별, 이름 안 나와요. 뭐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있다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가치를 둔 거예요. 심지어 성별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이라고만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로 이것들은 늘 언제든지 쉽게 처치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그것에서 들어있어요. 자, 아무튼 가서 땅을 막 팝니다. 그래서 막 파서 묻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땅 속에서 뭐가 나면 종이 나와. 이게 뭐야? 그래서 종을 땡 울렸더니 종소리가 울려서 서울까지 막 들린 거예요. 서울에 계신 임금님이 뜩 듣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봐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쭉 가서 알아왔어요. 딱 와서 설명합니다. 임금님에게 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땅을 파고 이러이러했더니 이 땅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님이 이런 고얀이라고 하지 않고 효자로고 그 얘기를 듣고 효자로고 하고서 크게 포상을 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처럼 주변신선어나 선녀와 나문꾼처럼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가 아니라 삼국유사 효선편에 들어있는 손순매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손순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손순이 아이를 묻었다. 손순매화라는 곳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죽이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실 일인데 아이란 늘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늘 그랬어요. 이 손순이라는 사람이 말로는 우리 어머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효도인 척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효라는 것을 핑계댄 거예요. 어머니 같으시면 자기 자신도 몸이 절신할 정도로 몸이 아주 그냥 차릴 정도로 무척이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고요.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하고 제일 약한 그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사라지게 했던 거죠.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옷이 찢어지게. 옷이 닳고 헤어져서 달아서. 헤어져서 아무도 못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거 실제 들으면서 아 진짜요? 컸거든요. 신체 부위 중에 한 곳. 맞습니다. 아니 우리 근데 저 오늘 왜 이렇게 정답률이? 정답률이 높은데 나 왜 이래 진짜? 고전문학에 가까우셔. 아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줄여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찢어져요? 가난한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자, 뭐 먹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초근목피라는 말처럼 정말 나무 껍질을 먹는데 겉에 껍질이 아니라 겉을 뜯어내고 속에 있는 좀 연한 거를 찢어내서 그걸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막 푹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섬유질이 나오잖아. 그걸 푹 끓여서 그거를 먹고요. 때로는 송기떡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약간의 녹말 밀가루 넣어서 막 얼큰하면 이런 거를 먹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든든해요. 섬유질이 이게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뱃속이 든든합니다. 딱 든든하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대로 나오는데 잘 나오면 되지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찢어져서 피가 섞여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절신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순을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건 해결하지 않고 어떤 게 아니라 제일 약자인 아이를 죽이면서 더더욱 그것을 효성으로서 포장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백성들이 가난하면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왕이
효자인데? 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하는 허위가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손순매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서양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 그거 알잖아요. 쥐들이 막 나와서 음식을 먹어대니까 이 하멜른 씨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 그랬더니 피리 부는 사람이 지나가다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약속하죠. 그래서 피리를 막 보니까 쥐들이 쏙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강에 가서 첨벙 쥐들이 다 죽었죠. 자,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갔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다시 와서 피리를 막 불었더니 아이들이 쭈루리 하나 둘 따라서 쭉 가서 하멜른에는 아이들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쥐는 여기서 뭘까요? 또 나왔네, 쥐가. 바로 아이가 쥐예요. 쥐처럼 그냥 계속해서 먹어대고 하는 거죠. 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면 곡식도 잡아먹고 내일 심어야 씨앗도 잡아먹고 다 먹어대서 괴롭고 막 해서 뭐 빵도 집어먹고 많이 쥐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는데 자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대책 없이 꿈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에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버리는 이야기죠.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숲에다 갖다 버리는데요. 이 숲에 버린다 할 때 이 숲을 우리 동네,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숲 이렇게 쾌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독일의 숲은 슈바르츠왈트라고 하는데 검은 숲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무 빽빽하고 울창해서 영화에 가끔 보면 뭐 늑대인간 나올 것 같은 한 번 들어가면 길을 100%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아이를 죽이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도 그렇죠. 그런 일은 늘 비일비재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입을 덜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가장 힘이 약하기 때문에. 친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부모가 잔인해질 수 있다. 잘 이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이 잘 되는데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이 살 닿는 거, 만지는 거, 안아주는 거,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특정한 아이 같은 경우 앉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애착이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애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전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